사주나 타로나 계속 보다 보면 약간 이 영안이 열린다나?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천면도사님의 생각은 네. 어떠세요? 첫 번째, 투자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일론 머스크 관상이나 사주를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뭔가 느껴지세요? 사주 명리학에서 돈을 잘 버는 뭔가 명식이 있는데 네. 무업에서 봤을 때는 네. 돈을 잘 버는 뭐 사람들의 기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뭐 특징? 제가 모시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 빈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함과 부자는 2026년을 맞이해서 좀 새로운 운명 친구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빨리 채널에 모시고 싶던 분 중 하나가 저희 천명도사님이세요. 간단히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우면전쟁 49에 나왔었던 천명도사라고 하고요. 지금 2년차 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차 하시면은 그러면 2024년 갑진년에 예예. 받으신 거예요. 2024년 10월에 국사당에서 신내림굿을 했고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무석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혹시 저는 띠가 어떻게 되시죠? 띠가? 개윤년생입니다. 개유년생이시면 네.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무업을 시작하시게 된 나이가 예. 평균적으로 조금 낮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높으신 편이세요? 늦게 시작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음. 요새는 워낙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편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되게 예. 방송에서 비쳤던 선생님 모습이 네네.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일단 너무 귀여우셨어요. 아, 그, 네. 아, 그 이제 그 네. 1대1 점사하러 나가실 때 그 예.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효과음이 싶을 정도로 귀여웠고 카이스트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핀테크 이런 거 하시지 않았었나요? 네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되게 힙한 되게 뭔가 업적 거리가 완전 양극단에 있을 것 같은 것들 하셨는데 네. 그런 얘기들도 좀 해보고 싶고 사주를 공부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듣고 싶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무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주 명리는 어떤 것 같다. 그리고 네네네. 또 오늘 재밌게 들려주실 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 않을까. 저도 진짜 여기저기 몇 번 나가서 이제 방송 같은 것도 해봤지만 명리학 채널에도 한번 나오고 싶었던 게 무당이 얘기하는 사주는 사실 진짜 막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이랑 사주를 약간 좀 동의어처럼 쓰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어떤 명리학적인 얘기도 좀 하고 싶기도 했고 이 명리학 채널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꼭 나오고 싶었어요. 사주 얘기 나왔으니까 예. 선생님 사주표 다 그려져요. 한번 제가 궁해봐도 될까요? 궁해? 예. 개유 년생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요즘은 연주 같은 경우에 특히 예. 방송을 타신 분들은 방송에서 비춰진 이미지가 연주에 나오거든요. 연주의 십성으로. 네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이해한 바로는 선생님이 되게 뭔가 네. 모범생 이미지에 아, 좀 예, 예. 다른 느낌이에요. 예, 약간 예. 왈라당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네네. 저는 일단은 떠오르는 십성은 인성과 관성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편인 아니면은 뭐 편관 또는 정인 정관일 텐데 일간이 예. 간목 아니면 일목이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께서 살아온 궤적 예를 들면은 내가 금융도 하셨었고 예, 또 맞아요. 한의 쪽도 좀 생각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플러스 이번에 2라운드에서 아쉽게 떨어졌잖아요. 예. 그 결과를 보면 저 솔직히 네. 일목보다는 간목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일간이 간목이라 했을 네, 때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일주를 한번 틀어내 보자면 이 간목 일간 중에서도 이쪽과 좀 연이 닿을 수 있는 예. 일주들이 좀 있어요. 오. 물론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예. 무속인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속인으로서 내가 좀 흥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걸 봤을 때 예. 첫 번째가 갑신, 네네네. 두 번째가 네. 갑진, 네. 아니면 세 번째가 갑술. 요 세 가지 중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뭔가 금융 쪽 한다라고 네네네. 하시니까 네. 이 사주팔자에 편제가 분명히 있겠구나. 네네. 라고 하면 이제 일지가 편제일지 월지가 편제 봐야 되는데 예. 저는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예. 게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기질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일단 갑신 한번 배워주고 싶고요. 네. 일단 갑신으로. 그럼 네네. 갑신으로 이론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갑신 일주라 했을 때 네. 월지가 그러면 술토 아니면 진토일 텐데 예. 사실 술토라고 하면 네. 선생님께서 무속인 안 됐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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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진토라고 생각을 했고 예. 하나 또 귀엽게 한번 추론해 네. 보면은 네네네. 오늘이 병진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마 월지가 진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갑신의 땡진월의 개유월이겠죠. 그렇게 한번 추론해 봤는데 혹시 맞나요? 진짜 소름인 게 저희가 차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개유년, 병진월, 갑신일이에요. 주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걸 아시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많이 네. 보다 보니까 좀 그려지고 생년월일시를 본 적은 없지만 네. 그 딱 뭔가 연주가 요새는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 이미지에
뭔가 그 한의사도 그때 예, 하고 싶다 하셨고 예, 예. 또 핀테크 이런 쪽이랑 네네네. 또 금융공학 했을 때 또 글 쓰는 것도 스타일 자체가 예. 저는 예. 거기서도 내가 이분 되게 진토 딥하시다 맞아요.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제 이론이 맞아 떨어졌던 걸로. 와 네. 대박이네요. 저도 술토였으면 안 했을 것 같은 게 술토였으면 완전 그냥 금융 쪽으로 갔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역시 공부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아신. 대박이시네요. 네. 진짜 어떻게 그걸 알지? 소름 돋. 진짜. 천명도사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은 과학과 영성을 잇는 박사무당대 있잖아요. 네. 저도 최근에 궤도님이랑 영상을 찍었는데 와 진짜 얘기 하나하나마다 네. 그 나올 수 있는 과학적 이론과 논리 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뭔가 제 얘기가 다 튕겨나간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궤도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과학하면은 이성적이고 네. 데이터 기반적이고 미신 이런 건 안 믿을 것 같고 아, 그런 예, 이미지가 예. 있는데 지금은 저 끝에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뭐 계기라던가 또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에피소드 궁금하긴 하지만 카이스트 다니셨으면 네네. 주변 지인 인간관계 맺고 있던 분들이 다 약간 이성적이신 분들이시고 약간 귀신이 그렇죠. 어디 있으면 네네. 막 네. 수평계 뭐 그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제 과학을 공부하기 전에 20살부터 이제 사주 공부를 먼저 하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좀 예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너가 무당을 한다고 했을 때 완전히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은 너가 어렸을 때 귀신을 보고 그랬던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게 이제 커면서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그렇게 된 건데 안 믿었죠. 당연히 안 믿었어요. 왜냐면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가지고 시무라무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경험해왔던 그런 귀신 관련된 것도 그렇고 조상과의 소통도 그렇고 정신병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 동생도 아팠으니까 나도 그렇구나. 근데 나는 내 동생이랑 다르게 일상생활은 가능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내야겠다라고 지냈고 안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사주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다고 해서 막 무료로 사주를 봤었어요. 남들이. 네. 그런 이유로 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사주를 보면서 돈을 받았던 적은 없어요. 20살, 21살 때 사주를 시작한 것도 그때 삶이 좀 힘들었어가지고 내 삶이 왜 이럴까 궁금한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남들은 행복한 가정인데 저희 가정은 좀 이렇게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힘들었었고 동생이 제일 아팠던 시기이기도 했고 궁금해서 사주 공부를 했다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이제 뭔가 나름대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도와도른데? 도와도른데? 네. 네네네. 다들 아마 비슷한 과정으로 사주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이거를 되게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지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밌어. 맞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남들 운명 읽어주는 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풀어갔냐면 사람들 막 무료로 봐주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카페에서도 막 봐주고 그렇게 한 10년 동안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봐주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저희 군대 안에 인트라넷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 사주 봐주고 사주 관련된 막 이론들 올리고 군대에서 제가 사주 공부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책을 거의 10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점을 보실 때 네네네. 명리를 안 보시잖아요. 네네네. 좀 아깝지 않아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신을 받고 나서 제 어르신께서 사주로 보면 다 틀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격국을 세우고 물상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 틀리대요. 손님이. 그때부터는 사주를 못 봤어요. 적어도 점사상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예, 걸 이제 예. 그 혹시 어떻게 호칭해야 되죠?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네. 안 된다 하신 거예요? 안 된다는 말도 안 하고 사주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손님이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왜 이게 안 보이냐 하니까 너 이제 앞으로 사주 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너 앞으로 점사상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만 들어. 점사상에서는 예. 밖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나 또 이제 동기분들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사실 동기들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2024년 10월 30일 날 받았으니까 내림꽃을 하고 나서도 학교 조교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24년 말까지. 제가 일단 바쁘게 살기도 했고 저는 그냥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아파서 몸이 좀 아파서 이렇게 기존에 하던 뭐 그 다른 조교일도 좀 내려놓고 그러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했지. 그 당시에 제가 무업을 선택할 거란 걸 안 거는 저희 지도 교수님밖에 없었어요. 학기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 수업 조교하면서 따로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마 이 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 또 완전 크리스천이세요.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제자였거든요, 심지어. 네, 제가 첫 제자고 첫 박사 과정생이었는데 이해를 다행히 해주시고 너가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으니 좀 아쉽지만 일단 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다 해서 이제 내림꽃 받을 때가 그 학기 중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달 정도는 그냥 편의를 많이 봐주셨죠. 조교도 이렇게 좀 최대한 업무를 줄여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기들은 나중에 방송 나오고 알았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 그러고 그냥 이제 휴학하고 지금은 휴학한 상태고요. 나중에 졸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 관련된 주식 투자 전공이었는데 첫 논문 완성하기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논문 3개 써야 되거든요. 제가 아마 연차가 차서 못할 것 같아요. 방금 주식 얘기하실 때 네. 그 주식 할 때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게 무속인이 되고 네, 해도 네, 네. 살아온 이게 인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저 사실 오늘 천명도사님이랑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금융공학 쪽이셨고 네, 네, 뭐 네. 주식 투자 예. 뭔가 이런 쪽도 맞닿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사주로 보면은 내가 돈을 버는 시기, 돈이 나가는 시기, 돈이 잘 벌리는 직업, 네, 뭐 네. 직종 다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투자 잘 하시는 사주도 예, 있고 예. 이것도 좀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사주 명리학에서 돈을 잘 버는 뭔가 아, 명식이 있는데 네네네. 또 무업에서 봤을 때는 돈을 잘 버는 뭐 사람들의 뭐 기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뭐 특징 같이 티키타카를 편하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명리학에서의 돈을 잘 버는 사주는 식신생재? 네. 나 이제 아니면 신강하거나 네, 그런 사주들이었거든요. 제가 배웠을 때 한창 유행하던 관점이라 해야 되나? 무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신강하냐 신약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신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멀찍이 바라보면은 자기 팔자에 맞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중상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사주나 신점의 상담이 필요한 것 같은 게 신강하냐 신약하냐 재성이 가능하냐 뭐 재성이 약하냐 뭐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틀이 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처럼 뭐 금융 쪽으로 가야 된다거나 제가 아마 사주상으로 정인을 쓰는 사주라서 학문을 해야 된다거나 그 요소에 맞게 가면 일단 중상 이상은 가요. 제가 맨날 저희 채널에서 하는 네. 말이 그거예요. 네. 뭐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식상생재라던가 네, 뭐 네. 신강 뭐 종마 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사주팔자에 맞는 직업이 있어요. 맞아요. 직종이. 네. 그거를 하면 잘 돼요. 사주팔자에 돈이 편재 정대를 의미하니까 재성이 많으면 부자. 이건 아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방금 네.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약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명국상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원국상의 얘기를 한 거고 여긴 명략 채널이니까 좀 얘기가 편해서 너무 좋네요. 네네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좋은데 네. 대운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람마다 운이 들어온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무속에서는 대운이 보통 옛날 나이 기준으로 3이나 7에서 끝나거든요.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3, 7 정확히 9, 9수. 아. 네. 근데 이제 이 9수가 명리학에선 대운이 바뀌는 교차점인 거고 무속상으로는 안 좋은 시기고 특히 남자는 7에 끝나는 7로 끝나는 뭐 17, 27 이때가 대운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여자는 3이 끝나는 운이 대운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씩은 달라요 사람마다. 저희는 이렇게 딱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대운이 들어올 때 준비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 원국상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한번 레벨업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조상에서 돕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고 무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러고 내가 준비되면은 타이밍이 딱 왔을 때 발복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 너무 공감돼요. 사실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은 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네, 내가 네, 노력해야지 하는데 네. 정말 옆을 많이 보다 보면은 네. 자기 사주팔자에 맞는 쪽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네. 조금만 노력을 해도 맞아요. 빠르게 뭔가 네. 이루어져요. 누가 도와주거나 내가 좀 재밌어서 막 미치거나. 근데 아닌 방향을 억지로 잡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뭔가 좀 빨리 캐치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미두수랑 사주를 같이 보니까 예. 조금 더 인생이 네. 입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미두수에서도 대한이라 해서 똑같은 네네. 대운 개념이 예, 있는데 예, 예. 초년의 그 대한보다 네. 그 사람이 이제 3대한이라고 해서 세 번째 오는 대한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네네네. 보거든요. 네네. 그 대한이 보통은 이제 20대부터 30대 이 사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좀 괜찮다라 보는 거기도 하고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맞는 일을 하면은 일단은 거기 몰입을 잘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저도 사주팔자가 네. 맞으니까 네네네네네네. 저도 군대에서 막 네.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너무 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자미두수에 맞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도와주는 세력이 붙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것도 붙는 것도 사실은 이제 보자성이라고 해서 예, 잘 예, 붙는 예. 사람도 있고 예, 안 붙는 사람도 예, 있긴 예. 해요. 근데 보통 맞는 직업을 하게 되면은 네네. 뭔가 그 있죠. 우주가 나를 예, 돕는다. 약간 예, 그런 예, 느낌처럼 예. 흘러간 게 있더라고요. 오. 요즘 저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업을 방송을 나간다라던가 네. 또는 뭔가 저 사람 좀 잘 되네 하는 게 봤을 때 저 사주가 좋겠다가 아니라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끔 진짜 간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방송에 나가는 걸 말씀하셨듯이 방송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대운과 세운 타이밍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유튜브도 똑같아요. 한순간에 팍딱 맞아요. 하시는 네. 분들은 진짜 그거는 정말 그거야말로 운에 왔다 갔다 네. 출입인 거고 너무 신기한 아, 거예요. 저 너무 제가 평소에 사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같이 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게 도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네. 뭔가 운명적으로 가난함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자미수를 보면은 아예 그냥 표와 명반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있긴 하거든요. 제가 모시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 빈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함과 부자는 대칭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자의 명반 혹은 부자의 팔자 그리고 가난의 팔자 이게 어느 정도 대칭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옆에서 얘기하신 건 부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팔자에 맞게 노력하는 거를 좀 더 강조를 하시는데 빈과 천에 대해서는 조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는. 아... 그 팔자를 떠나서 타고난 사주 원국을 떠나서 부모와 조상의 얘기라고 하세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성인 30살 이후에 내가 가난해진 사람은 원국에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전 아직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많이 못 봤고 제가 이제 임상으로 접한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조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의식을 해줘야 되는 뭐 그게 굿이 됐건 치성이 됐건 그 의식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 혹은 초년운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부모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냥 사주 자체가 초년을 너무 고생 해야 되는 팔자들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출발선상이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년에 뭐 조실 부모했거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 힘들었던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제가 최근에 썼던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3번은 미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취미.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쌓이다 보면은 다 내게 되잖아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진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예, 그 모습이 예, 예. 담긴다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거고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도 게으르게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돈을 어렵게 벌어봤던 사람들이야말로 그 돈을 들어오는 걸 잘 잡을 수 있는데 돈을 게으르게 벌려는 사람, 네. 쉽게 벌려는 사람 가볍게 벌려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맞아요. 나쁘게 흘러가더라고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딱 마침 주제가 나와서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또 금융 쪽에 있었다는 걸 아시니까 로또 당첨될 분이 있을까요? 횡재수가 있을까요? 뭐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얘기 다 들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되게 돈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있는 지역이 강남이기도 하고 제가 몇천 명은 봤을 텐데 2년 동안 단 한 명도 그냥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자가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증여받은 거 빼고. 그 증여 상속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사라져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초년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제가 진짜 어떤 저의 존재, 무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느낀 순간이 그런 이제 촌에 너무 힘든 사람들, 너무 이제 조상이건 부모건 너무 안 좋은 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던지는 공수들이 있잖아요. 그 공수들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렇게 행동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살아가셔서 좀 나아진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 새로운 일을 잡아서 다시 시작합니다. 혹은 이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일했는데 돈을 지금은 잘 벌고 있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 사람은 뭘 해도 잘 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네. 그 뭔가 선생님께서 예. 받은 공수를 전달해 줄 때 네. 이 사람은 공수를 잘 받아서 자기 거를 잘 개척하겠구나 네. 아니면은 이 사람은 듣고도 그냥 흘리겠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요? 그건 100% 보여요. 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혀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쪽 조상에서 요청을 하니까 공서를 내시는 거긴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받을지가 보이더라고요. 조상님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는 무업에 대해서 신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상대방의 조상님이 자손을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손을 끌고 오신다고 생각해요. 신점이라는 것도 생년월일 받긴 받지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쪽 조상 간의 대화고 저는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너무 약간 얄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금융공학을 공부하셨고 또 이제 사주도 공부하셨고 하다 보면은 네. 첫 번째 투자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 일론 머스크 관상이나 사주를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뭐가 느껴지세요? 일단은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학생 때는 주식 투자 연구를 했고 그쵸.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고요. 네. 저희는 월급이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박사 월급이 그래서 못했고 이제 돈이 좀 생겼거든요. 그때보다는. 근데 그쵸.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왜냐면 장시작부터 마감까지 저는 점사를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못하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못하게 해요. 제 신령님들이. 예? 네, 이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지 마요?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가 분명 주식에 대한 점사도 낼 텐데 그 점사를 듣고 네가 투자를 할 애다. 그러니까 손님을 위한 점사를 내야 되는데 너는 손님을 위한 점사를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거죠. 테슬라가 다시 2배 이상 오를 거예요 라는 공수가 나왔을 때 너는 그걸 듣고 네가 투자를 할 애다
라고 생각해봤는데 뭐 저도 안 할 거라는 보장은 장담 못 하겠는 거예요. 그쵸, 갑신일주니까. 맞아요. 갑신일주니까 이 잔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음. 그리고 눈에 보이면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좀 너무 철학적으로 봐드리나요? 그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투자는 자본주의에 꽂히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가는 게 뭔가 덕목처럼 여기는 시대인데 그게 또 뭔가 그런 영적으로나 네. 이렇게 약간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약간 플러스인 건 아닌가? 왜냐면은 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무속인 입장에서 돈은 부정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대부분의 네네네, 사람들은 그쵸. 직장인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프리랜서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무업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의 노력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딱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의 규모만 벌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의 규모만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또 필요하면 또 어떻게 투자하라고 얘기는 해요 저한테.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아니까. 아, 그쵸. 네네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저는 네네네. 일론 머스크 올해 하반기부터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래서 저희 멤버십 때 말씀드렸어요. 오. 26년 하반기부터 네네. 봐라. 지금은 트럼프가 트럼프가 기미일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완전히 예. 조율한 사주팔자인데 지금 화가 이렇게 와 있는 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기니까 맞아. 네. 오히려 이게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다 뺐거든요. 사주는 사실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단타를 치는 간법가 이게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원숭이가 강한 사주예요. 아, 예. 근데 원숭이는 토끼가 들어오면 이제 원진 기능 그렇죠. 걸리잖아요. 네네네. 제가 해봤는데 진짜로 다 이뤄요. 오. 그래, 그때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미장 개삽주를 하는데 네. 이제 프리장에 막 800, 900 벌었어요. 근데 본전 시작하면 다 까먹어요. 와. 그런 날에. 신기하네요. 반대로 돈이 벌리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사주팔자에 봤을 때 버는 날이 있고 잃는 날이 있다. 근데 네. 버는 날은 어떻게든 벌고 잃는 날은 어떻게든 잃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계속 데이터를 쌓아 가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일진 다이어리를 써라. 뭐 이런 걸 쓰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 번씩 라이브 할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도루님 언제 치시는지 알아달래. 근데 저 사주팔자가 그분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각자 알아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네, 저는 이런 게 좀 저만의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통해서 좀 약간 풀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네. 저는 못 하고 있고요. 근데 네네네. 저도 지금도 이제 역학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뭔가 명을 본다기보다 무속으로 따진 비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한테 역학을 가르쳐준 선생님, 그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태일신수를 가지고 S&P 500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일신수가 이제 국가의 운을 보는 역학인데 생년월일까지만 가지고 이제 그 명반을 짜가지고 미국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일신수는 이제 가장 강한 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각 나라의 그쵸. 운명을 보는 거라서 맞아. 생년월일 가지고 일반을 짜신 다음에 그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와. 근데 그게 또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확도 한 60%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각자 맞는 방법이 있나 보죠. 너무 신기하다. 저도 얘기하고 싶긴 했지만 네. 아마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무속인이 얘기해주는 돈 얘기, 투자 얘기, 근데 심지어 가이드 공학 출신이야. 역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재밌겠다 하고 듣는 그 눈높이와 다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샤문에서는 돈은 부정이라 본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천명도사님 맞춤형으로 네. 할머님 할아버지가 맞아요. 이해하시고 너 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전공이 금융이었고 여의도에서 조금은 있었거든요. 박사과정 하다가 인턴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살짝 금융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우리가 이제 단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분단위로 하는 단타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밀리세컨드 완전 초단타도 있어요.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저는 이제 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리서치를 한 거였잖아요. 제가 리서치를 했던 곳은 이제 미국 옵션 시장이었는데 단타로 저는 돈을 크게 버시는 분은 여태까지는 못 봤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면 그 세계는 이미 기관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는 곳이고 진짜 초단타로 보통 한 10bp에서 20bp를 먹으니까 그거를 이제 100만 번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쌓아서 돈을 버는 분야가 또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이제 그 시장에서 이미 큼지막한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타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아마 개인이시니까 가능하신 것 같아요. 사주라는 특정한 시크릿한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버시는 거니까 아마 버시는 게 아닐까. 근데 저도 요새는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미장 자체가 밤에 열리잖아요. 맞아요. 네. 노화 때문에 네, 안 하고 네. 있어요. 요새 그냥 밤낮이 마음 바뀌니까. 편하게 그냥 사놓고 이렇게 이게 낫지. 이제 무속인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팔자 사주 얘기를 예, 하실 때 예. 그럼 저 사주 팔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정말 그 육식 갑자에 기반한 아, 명리학을 예. 얘기한 건가 하는데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점을 보실 때 생년월일시를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무속인이 얘기하는 사주는 어떤 의미일까? 예. 저분 사주 공부했을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사주 명리, 명리학, 무속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명략을 아예 모르고 점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왜냐하면 명략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이제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맞아요. 지장간에 대해서도 외워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논리 없이 그냥 진짜 막 얼굴만 보고 점을 보고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일단 명리학을 먼저 했었고 제가 보는 사주는 태어날 때 그 시점에 받은 기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시점에서 내 인생의 틀이 좀 정해지는 거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몇 살에 어떻고 몇 살에 어떻고 몇 살에 어떻고 완전 디테일하게 짜여진 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고 프리랜서를 해야 되는 팔자다. 혹은 이제 얘는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 팔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명리학적인 자평 명리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무당이 얘기하는 팔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모시는 입장이고 경전이 있지는 않지만 무가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굿에서 쓰이는 노랫가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신앙 체계가 나름대로 존재를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 팔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내력도 같이 보거든요. 친가는 어떤 집안이고 외가는 어떤 집안이고 너는 친가랑 외가 중에 어떤 집안의 내력을 많이 타고났고 그 내력이 이 팔자 안에 어떻게 녹아들면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사주는 학문적인 관점이라면은 저희는 이제 좀 더 종교적으로 어떤 조상님이 도와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방금 네네. 말씀하신 뭐 네. 친가 또는 네. 외가가 어떤 쪽이다, 어떤 예. 이제 흐름이 있다 이런 네네. 것들도 사실은 네. 성씨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느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주에 써져 있는 건 아니니까 명략적으로 그쵸. 써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연주를 가지고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너무 한정적인 정보잖아요. 맞아요. 네. 뭐든지 개인 기량이긴 네. 하지만 네. 사주 명리는 어쨌든 이론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사람이면은 약간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 올라갈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무속 신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 내가 모시고 계신 신령님이 맞아요. 네. 알려주신 그대로 얘기하신 거라고 그렇죠. 잘 네. 이해하면 될까요? 그 정보의 기반이 이 집안의 내력을 읽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조상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네, 그 집안의 조상이 이 자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거고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당사자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에 맞춰져 있다면 저희는 이제 집안의 관점에 맞춰져 있는 거죠. 맞아요. 너무 네. 공감하는 게 예. 저도 사실 사주팔자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예.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 어머님도 갑자기 저랑 거리가 떨어지면서 예. 힘으로 살게 됐는데 엄청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교회를 일반적으로 다니신 게 아니라 열성적으로 열성적으로. 예를 들면 뭐 월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막 다 가는 거예요. 예. 심지어 저희 이모는 산기도도 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모 사주를 아니까 그 사주로 교회를 가니까 이렇게 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돈을 모아가는 방식이라던가 네네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런 마인드셋 이런 거는 자기 하기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저 혼자 뭔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언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조언자가 뭐 좋은 어른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제 주변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명리라는 학문을 공부했었거든요. 예. 사람의 노력만은 되진 않는 것 같은데 네네. 운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궁금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주 명리는 내가 내 인생을 조금 살아가기 위해서 네네. 공부하는 학문이지 상담에 완전히 뿌리를 두고 있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해서 오픈했던 게 저 도와도로 채널이고 제가 6년 차거든요 이제 예. 유튜브 6년 차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무속인 선생님도 모시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훈면제 49를 보다 보면 똑같은 무속인 분들이신데 천명도사님은 조금 캐릭터가 다른 느낌이셨거든요. 약간 도사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네네. 또 실제로 스레드에 글 쓰신 거 보니까 네. 엄청 공부를 막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좀 얇은 지식이지만 네네. 무속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령님들이 오지 넌 나만 바라봐 약간 이런 게 예. 있으셔가지고 예. 공부를 아예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도 들어봤긴 했었거든요. 네네. 어떤 게 좀 다른 건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이 저희가 크게 나뉘는 게 선거리 무당이랑 안전거리 무당으로 나뉘는데 선거리 무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화려하게 구슬하고 춤을 추고 그런 무당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서 한다 해서 선거리고요. 안전거리는 이제 앉아서 징을 치면서 막 경문을 외운다고 해서 안전거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안전거리 무당에 속하고요. 네. 저도 이제 주로 불경을 외우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그 도사줄이 강한 제자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공부를 시키세요. 오히려 무속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저는 티베트 불교 쪽 공부를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쪽 수행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역학적인 부분에서도 태열신수나 기문둔갑이나 뭐 유김이나 이런 공부들 시키시더라고 하라고 하세요. 저는 오히려 신령님들이. 궁금한 게 혹시 네. 신령님께서 네. 자미두수는 공부하러 가셨을까요? 자미두수는 제가 했었어요. 도화도르님은 이제 자미두수 명반을 가지고 이제 명리를 푸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사람의 맞아요. 운명을 푸는 거잖아요. 네. 아마 제가 자미두수를 다시 하게 된다면 명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자미두수 별로 이제 수호신 같은 게 있거든요. 염정, 칠살, 무곡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각 별마다 상징하는 그 도교 혹은 이제 불교의 수호신들이 있거든요. 그 수호신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자미두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런 약간
그 밀교라던가 네네네. 그 약간 그 말씀하신 티베트 불교 이런 네네. 공부는 모시고 계시는 신령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네, 시키시는 거예요. 하라고? 그거는 연이 만들어져서 한 거예요. 저는 원래 불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사실 한국에 티베트 사원은 별로 없어요. 이 분야 사람들은 다 할 텐데 그 사막설행사라는 곳에서 4년짜리 온라인 대학 코스가 있어요. 아, 네, 그걸 지금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 네. 정리하면은 일단 그 우리 천명도사님 같은 네. 경우에는 약간 안진거리 무속인 맞아요. 쪽에 속하시고 그 운명제 49에서도 네. 좀 다른 전통적인 네네네. 무속인 분과 조금 맞아요. 다른 네네. 약간 좀 카테고리에 네네. 속하셔서 공부도 진짜 많이 하시고 하고 계신다. 그러면 혹시 무속인 분들 중에서는 굿을 하시는 분도 예, 계시고 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신령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공부하는 도사님께서 오셨고 네. 그리고 저의 주장시는 이제 살아생전에는 유학을 공부하셨던 유학자셨거든요. 성함도 아세요? 이거 밝히면 안 얘기하지 되는데. 말래요. 네, 아, 네, 네, 알긴 죄송합니다. 알아요. 네네네. 오. 임진왜란 분이세요. 와우. 그런 분이 이제 저의 주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이렇게 계속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보통 무당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제 장군줄이 강하신 분들은 거의 군만 하세요. 점사도 거의 안 보시고. 그러니까 장군이라면 이제 막 나가서 싸우고 구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좀 선녀줄이 강하신 분들도 이렇게 굿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신령님의 줄력에 따라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신령님의 네. 줄력. 저는 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스님만 하셨던 불교 쪽 신령님들도 계시고 처음에는 굿을 하라고는 했지만 아니다 뭐 굳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안 해도 상관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짜요? 너무 웃긴데?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이제 모시는 신령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조금 메인이 되는 맞아요. 조금 네. 그 분이 계시고 네. 그분의 좀 캐릭터에 따라 좀 약간 영향을 받으신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약간 천명도사님이 좀 유니크하신 편이긴 하네요. 저희도 이렇게 전공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무속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제대로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거기 운명정진 49 나가게 된 것도 이제 저는 사실 제 신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는 무당분들이랑 교류를 안 하고 지냈고 그래서 이제 나가면 뭔가 좀 내가 배울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 무업이라는 건 확실히 종교고 어떤 조상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고 점사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점이면 무조건 다 꿰뚫어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네.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사실 바로잡고 싶어서 이렇게 좀 그 괜찮은 방송들 뭐 팟캐스트도 그렇고 이런데 좀 계속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천명도사님의 그러니까 신령님께서 약간 맞아요. 주신 네.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네. 그쵸, 여러분 너무 비즈니스화 돼버리면은 네. 뭐 무속인뿐만 아니라 명리도 그 어떤 부분도 맞아요. 저는 좀 네. 그 때가 묻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늘 맑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고. 사주나 타로나 계속 보다 보면 약간 이 영안이 열린다나? 약간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사람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천면도사님의 생각은 네. 어떠세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스님의 생각. 제가 봤을 때는 사주나 타로를 만져서 열리는 정도면 그분은 일단 굉장히 신기가 있으신 분이고요. 무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신가물이 있으신 분이고 신기가 있으신 분이고 집안의 업에 따라서 무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 어르신들한테 제가 배웠던 거는 원래 옛날에는 다 영을 보고 들을 수 있었는데 사람이 네. 그게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게요. 그런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그 능력이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게 없어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이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뭐 이정생의 업에 의해서든 뭐 진짜 뭐 이번 그 집안의 신가물 줄력 때문이든 나오는 건데 이게 제가 진토는 진토인가 봐요. 되게 딥하게 들어가는데 영안이 열린다는 게 요 손과체가 열리는 건데 요렇게 네. 요렇게 이게 어? 완전 사이에 있는 어? 손과체가 열리는 건데요. 네네네. 네. 이거를 개발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 사주랑 타로만 해서 열린다. 물론 이제 여기를 쓰긴 해요. 사주 타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열린다. 천문이 열리고 귀문이 열리고 손가락이 열린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일단 신기가 굉장히 타고난 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만약에 집안에 신의 벌전이 있고 업이 있고 그래가지고 천신한테 공부를 해서 내려온 조상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당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무단으로 점 찍혀야 될 사람이고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네.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저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네네. 또 저 어쨌든 저희 채널 중에서는 네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 예. 손가락까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 사주 좋아하시는 분 중에 뭐 타로 너무 재밌어, 신조 너무 네네. 재밌어. 그리고 또는 저는 사주 좋아하시는 분들을 저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 있는 사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주라는 것도 어쨌든 네. 패턴이 있잖아요. 예. 인생의 패턴이 있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남들 인생 봤을 때 주변에서 흘러가는 게 느껴지니까 아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아, 네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정리해서 드리고 싶었고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똑같이 신기가 있고 신가물이 근기가 높은 사람인데 집안에 업이 없으면 오히려 사주랑 타로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아 저는 네. 집에 업이 없으면 무당이 나와야 되는 집안이 아니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기가 크게 태어난 거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아는 소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 아는 소리. 네네네. 그러니까 남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팔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주랑 타로를 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삶이 좀 순탄해져요. 저 지금 삶이 순탄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도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약간 제 인생을 봤을 때 제가 사주 공부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사주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사주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 기독교 대학교 나왔었으니까 예, 저 예, 공부하면서 벌벌면서 지옥 간다 이러면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고 3월 달에 완전 그래서 완전 그런 거 너무 있었어요 저한테. 3월에 또 저한테 네. 엄청 세게 걸리는 신묘 기문이라 가지고 제 생각에는 도하도르님의 점사를 보는 것보다는 돈을 잘 버시는 분들 혹은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자기를 몰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단순히 돈을 잘 번다 해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게 사회 가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속 컨텐츠라고 하면은 제가 무당이니까 띠별 운세 이런 거 많이 찍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조회수를과 이제 정확히 구독자 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단계 더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사회에 가치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뭐 페이팔 창업하고 이럴 때는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겠죠. 근데 지금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스페이스X라든가 아니면 테슬라라든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주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가치를 주는 거고 저도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사주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주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 좀 어려운 명리학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풀어내서 이 사람들이 이 명리학이라는 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 일을 거의 6년 동안 했으니까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분명히 망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디자인해서 네네네. 그거를 시스템화하냐에 따라 돈은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컨텐츠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 아 이거 이렇게 어그로 끌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한 걸까 이런 걸 너무 고민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그 포맷을 벗어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포맷이기 때문에 네. 그 포뮬러에 맞게 작성은 해요. 네. 콘텐츠를.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어떻게 짜야 사람들 더 특히 사주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뭘 얘기를 해서 해야 내 걸 받아들일 수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이 일을 되게 좋아해요. 콘텐츠 네. 만들고 좋아하고 사주 여행 좋아하는데 네. 이 일을 오래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방향으로 해야 네. 일을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부족하지만 아. 열심히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제 선생님과의 관점 그 입장이 조금 다른 건 저는 사실 이 일을 하기 싫었거든요. 아, 네, 이게 너무 하기 싫었던 일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천대받는 직업이고 저도 그 왜 그런지 너무 잘 알고 너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제 팔자를 아시니까 알겠죠. 저도 사실 사람 상대하는 게 안 맞거든요. 저 혼자서 뭔가를 파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상담도 사실 잘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말을 잘하는 쪽도 아니고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무업도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되게 학자처럼 얘기하잖아요. 야 너 뭐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되게 최근까지도 슬럼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방송 나고 나서 더 심했어요. 사실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 이렇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오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한마디 공수라도 제대로 뽑아야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최대한 잘 살아가는 방향으로 뽑아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이 무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상대방 조상님들이 나의 앞에 끌고 오는 거니까 최대한 그 조상님이랑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이분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저도 제 나름의 어떤 그 가치를 발현하려고 하고 있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해요. 그러니까 돈과 이성과 명예를 그쪽을 추구하게 되면은 저희는 감옥 가요. 진짜 실제로 감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탁해져요 사람이.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네. 탁한 사람을 멀리하고 있어요. 탁한 사람이 되게 교묘하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탁하다고 오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천사 같은 얼굴로 맞아요. 잘해줘요 네. 사람들을. 네. 근데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탁한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요. 맑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예. 보시고 하잖아요. 운명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 운명은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운명론이라는 게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흘러간다는데 제 신령님들은 저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너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의 그 점사를 봤을 때 갈 수 있는 몇 개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신점을 본다는 거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결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수를 주고 예언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운명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어떻게 바꾸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주 원국에 써져 있는 대로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좋을 때는 좋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항상 이렇게 사이클 있잖아요. 그 대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안 좋은 사이클에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내가 노력을 하고 안 좋은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건 아니니까. 반면에 한창 잘 나갈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안 좋은 대운에 대한 시기를 대비를 했다면은 원래 안 좋았어야 되는데 그냥 무탈하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좀 와닿네요. 사람이 그 최선의 결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게 네네. 어쨌든 인생이라는 건 선택의 연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주 틀 네. 내에 산다라는 게 저도 제 주변에 속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한 분이 없긴 하거든요. 맞아요. 다 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또 막상 그때 그런 노력을 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 되게 심플하거든요. 네. 그때는 거기에 미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미쳐 있을 거면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네. 어쨌든 저도 느끼는 거는 네. 그 사주를 찢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네. 내 인생이 바꾸려면 사주를 찢어버릴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정말 힘들죠. 맞아요. 힘들지만 이게 정말 그 운명처럼 얘기한 것처럼 정말 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은 아니다. 네네. 정말 어떻게든 해서 하면 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독한 게 저는 좀 도끼가 좀 생각해요. 저는 네. 약간 저도 생각해 보면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집이 너무 좁아서 찍을 공간도 없었어요. 네. 찍고 기획하고 썸네일 카피 짜고 편집하고 이렇게 일주일 하면 진짜 1년이 금방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구독자가 10명이나 늘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부터는 구독자가 막 몇백 명씩 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진짜 다시 한번 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느낀 게 바꿀 수 있다. 대신 진짜 찢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맞아요. 찢다 보면은 인생이 바뀐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표현을 한다면 너무 좋습니다. 인생을 논할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랑 항상 얘기하면서 하는 게 인생은 벡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벡터가 이제 수학적인 개념의 벡터인데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방향과 힘과 타이밍 세 개가 맞아야 된다고 방향, 얘기를 힘, 해요. 타이밍.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시점이 괜찮은 시점인지 타이밍이 운이 들어온 시점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신점을 보면서 가장 크게 보는 게 이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주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만약에 못 가고 있다면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조상이 맞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이 이상한 건지, 고집에 의해서 이렇게 사주대로 안 가고 딴 데로 가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피나는 노력. 진짜 이 사람이 어떤 그 노력을 들이붓고 있냐, 아니면 지금 들이붓는 노력의 양이 부족한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타이밍. 이렇게 들이부은 그 방향과 힘이 언제 터지는지. 지금은 잠깐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일 수도 있잖아요. 신령님 수학 가영역 1등급 받으시네. 근데 저 너무 좋은 게 진짜 이게 업계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와닿아요. 세상에 정말 좋은 말들 많잖아요. 뭐 당장 뭐 인스타만 켜도 막 그런 좋은 길기 많잖아요. 근데 1도 안 먹히는데 이게 천명도사님 말씀에서 그래서 그런데 뭐 벡터, 인생은 벡터. 와 완전 지금 완전 꽂혔어. 제가 추구하는 게 방향과 타이밍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콘텐츠 통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거 가져간 게 힘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현명지 49 리뷰를 조금 하면서 얘기해보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천명도사님이랑 소비님이었어요. 소비님이 원래는 점사를 안 봐주신다 하셨거든요. 오면서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점사를 예쁜 거 좋아한다 뭐 이런 걸 하시면서 하셨는데 근데 그 말 하시더라고요. 천명도사님이랑 꼭 하라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었고 소비님도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뜻이 있다 생각했거든요. 저 요즘 약간 운명론자예요. 모든 건 뜻이 있어. 그래가지고 천명도사님이랑 얘기하고 싶다고 이제 인스타를 봤는데 너무 기도 다니러 바쁘신 거예요. 그리고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SNS를. 그래가지고 내 연락은 그 수많은 예약 문자 속에 묻히겠다 싶어서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를 팔로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 받으셔서
맞아요. 오늘 모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원래 DM을 안 보는데 나가고만 싶다.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명정제에서 그렇게 많이 화제가 됐던 편은 아니니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연락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딱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도 바로 답장 드리고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저는 제 채널에 초대하시는 분은 네. 이왕이면 그 사주팔자에 때가 되신 분, 아 제가 본 간법에 봤을 때 때가 되신 분을 모시려고 해요. 대충 예상이 가시니까 연락 주셨을 때 옆에서 야 여기는 나가서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얘기해보니까 왠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고 명리학에 대해서 아니까 무속을 섞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나오는데 의미가 있구나. 무속인 선생님들은 어떤 방송 출연 제안이라던가 이런 컨텐츠 촬영 같은 거 할 때 다 네. 뭔가 그 공수라나? 약간 맞아요. 그거를 네. 받고 오잖아요. 네네. 혹시 저도 받고 오신 건가요? 받고 왔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 나가도 된다. 가서 편하게 얘기하고 와라. 감사합니다. 네. 혹시 도화도리님도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신가요? 상담을 안 하고 있는 게 상담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거기에 너무 에너지가 빨리는 스타일이고 그거. 성격 자체가 아무리 내가 돈을 받더라도 이걸 해결해줘야 될 성격이에요. 근데 내가 못해줄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컨텐츠를 만드는 이 뇌 리소스와 상담을 쓸 수 있는 리소스가 너무 서로 맞아요. 소모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다 이걸 쓰다 보면 컨텐츠 못 만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건데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자미두수랑 사주를 네. 좀 섞어서 AI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아 제가 사주를 보는 관법, 가지고 있는 사주 자료, 예. 임상 자료, 제가 자미두수를 보는 관법, 가지고 있는 자료, 네네. 임상 이 6가지를 다 섞으면 그냥 뭐 클로드나 제미나의 뭐 만세력 이런 데 딱 붙여놓고 나 여기서 풀어줘 보다 훨씬 더 자세히 나올 것 같거든요. 오 네네. 플러스 알파에서 제 사주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는 저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네. 내가 살아온 데이터가 예. 제일 정확하잖아요. 예. 저희 AI 서비스를 만약에 쓰게 되면 있었던 일을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개인의 데이터까지 합쳤을 때 되게 저는 정확도 높은 그런 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AI가. 근데 그걸 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그 뭔가 그 머리가 좀 녹슬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그냥 네. 인간 도화도르의 다른 뇌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무당들 같은 경우는 점을 봐야 이제 다시 신병이 안 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업을 한다는 건 진짜 일단 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음. 그냥 명리학자가 됐었다면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학문적인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네.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든 사주 상담을 하시는 분이든 네. 선생님 같은 네. 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한의사 관련해 가서도 좀 이렇게 생각이 있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신령님께서도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배경이 있는 게 제가 신굿을 하는 날에 이렇게 신굿을 할 때 오시는 신령님들 다 몸에 이렇게 실어서 막 놀아드리고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한의사를 하셨던 신령이, 그러니까 약사 줄이 있는 신령님께서 너는 7년 후에 내가 한의사로 만들 거야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 말이 이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 이거 네 얘기해주세요. 나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화경으로. 신굿 당일날에. 이렇게 저기 무구를 자꾸 뛰면서 저한테 그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뭐 경락과 혈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리고 자꾸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침을 놓는 모습, 미래에 한약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 이런 걸 막 계속 보여주시니까 하겠구나 싶어져. 아니 제가 이거를 왜 듣고 놀랐냐면 무속인 분들도 내가 죽을 때까지 무속 일을 할 수 있는 사주가 있고 네네. 중간에 약간 바뀌신 사주가 맞아요.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알게 됐지만 네네. 그 제가 예상한 천명도사님 사주팔자로 봤을 때 이 네네. 원래 갑신일주의 진월 자체가 네네. 되게 다재다능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직업적으로 되게 많이 예. 여러 가지 풀 수 예.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평생 할 것 같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또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먼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네. 들으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일을 계속 하기는 할 거예요. 이게 뭐 상담은 계속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몸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풀어가야 되니까 하긴 할 텐데 이 상담 일이 점점 줄어들고 저는 이제 그리고 구술하는 무당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진짜 점사 보고 부적 쓰고 기도하고 그런 무당이어서 계속 아마 이 일은 하겠지만 한약적으로도 공부하고 학교도 가지 않을까,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우리 지금 대운이 무슨 대운이세요? 갑자기 제가 봤을 때. 개축대운이요. 개축이요? 네네. 언제 바뀌어요? 지금 30대운에 있고 아마 40대운에 네. 40이 임자예요. 대운대로 흘러가네요. 네, 딱 대운 들어올 때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수행자의 삶을 살더라고요. 네, 네, 편인 대운을 그렇게 써먹더라고요. 저는 천명도사님께 궁금한 거 26년? 그거 개인적으로 28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20년의 가장 큰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점사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도 계획이고 사실 26년 말에서 27년 초에는 한번 신당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왜냐면 풍수도 보면서 찾아야 되고 맞는 터를 찾아야 되고 또 이제 맞는 터를 찾는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집주인께서 월세를 안 주실 가능성이 높아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잡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28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계획한다고 해서 제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 그쯤에서는 한의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수행 같은 것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거의 저희가 이 얘기 거진 다 한 것 같은데 네네네. 천명도사의 입장에서 봤을 네. 때 뭔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네. 하고 싶은 말과 음... 그러니까 인간 손노화로 봤을 때 저희 구독자님께 하고 싶은 말 아마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무속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화도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명리학을 접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나의 운을 디자인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도화도르님의 컨텐츠를 통해서 본인 삶을 더 맞는 방향으로 디자인해 나가셨으면 하고요. 그러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도화도르님이 스승이기도 한 거잖아요. 명리학 스승. 네. 네, 부족하지만 네네네. 그런 관점이기도 하잖아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도화도르님을 통해서 명리학을 배우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 아닌가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꼭 거기에 맞춰서 본인 삶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하고 저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찍은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간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신점을 볼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주를 볼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은 사주만 봐도 풀리게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 혹시나 진짜 이거는 너무 답답하거나 지금 현 상황이 아니면 이거는 뭔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운이 막혀 있는 것 같다거나 귀신의 문제를 겪는다거나 조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는 그때 저희를 찾아주시면 저희 무당들이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뾰족하죠, 확실히. 네, 뾰족하고 좀 더 딥하고요. 맞아요. 네, 딥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대가 맞으면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것 같아요? 사대가 맞나요? 저는 사실 되게 오늘 처음 뵙고 사실 한두 시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되게 오래된 친구랑 얘기하는 정말요? 제가 오늘 얘기를 1시간, 2시간 정도 하면서 느낀 예. 거는 학구적이시고 그 순수한 마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무속이나 무업 이런 걸 비즈니스로 하려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맞습니다. 또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쨌든 외부적인 그 피드백을 네. 잘 수용해서 개척해 나가려고 하시는 거가 저는 제일 인상 깊었고 되게 사람적으로 되게 기감이 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운명중생 49 출연해주셨던 저희 천명도사님이랑 얘기를 재밌게 나눠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작년에 일산이 열심히 만들었던 길상도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아마 오. 의미를 아실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제가 그 도사님의 사주팔자를 궁의 한글로 했을 때 26, 27, 28 이 3년을 좀 고려해서 좀 필요한 오행 중에 뭐가 좀 괜찮을까 해서 네. 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부러 만들 때 오행향 목을 좀 섞어서 요즘 그래서 원료가 비싸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건데 네네네. 제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령님께 올리신 다음에 네, 좋은 그러려고요. 방향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예쁘게 써주세요. 신당 가서 올려놓고 이제 네네네.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천명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어하십니다. 벡터 말하는 무속인 처음 봤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